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대통령 귀국행 비행기 탔죠? 지금? 네, 예.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서 마지막 일정 마무리하고 나서 공군 1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지금 한창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 중일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 일정들이 많았죠. 네. 예. 특히 이제 어제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주로 이제 우리가 미국에 어떤 조치들을 취해줄 것인 것과 연결되는 예. 행보를 오늘 계속 이어갔는데요. 필라델피아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한화 필리조선소를 네. 방문을 방문을 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에 거의 곧바로 이제 조선소 현장을 방문을 한 거고,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예. 이른바 이제 마스가 그 메이크 어메리칸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프로젝트의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조선소를, 그러니까 상징적인 장소를 방문을 한 겁니다. 조선업 한미 협력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다시 이제 조선업이 일어설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이제 보조를 하겠다. 예. 이런 프로젝트인 건데, 특히 그 상징적인 공간이 필리 조선소, 필라델피아에 예. 있는 필리 조선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이 대통령이 방문한 목적은 스테이트 오브 메인이라는 그 배 이름을 붙이는 네. 명명식에 참석하기 위한 건데, 미국 해양청에서 이 하나 오션에 이제 필리 조선소에 발주를 했었던 국가 안보 다목적선의 이제 명칭이 스테이트 오브 메인이라는 예. 이름이 붙는 건데요. 명명식을 하게 되면 이제 선박을 최종 진수하기 전에 예. 안전 운항을 기원을 하면서 이름도 붙여주고 뭐 축하도 하는 뭐 그런 예. 행사를 하는 건데, 거기에 한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한 겁니다. 축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네.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선다. 동맹국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미국과 한국의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예.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워낙 그 필라델피아 조선소 자체가, 필리 조선소 자체가 미국 내에서 갖고 있는 상징성이 예. 있습니다. 1801년에 미국 해군 조선소로 설립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뭐 미국 조선업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 예. 보니까 뭐 제대로 수주도 못 받거나 받아놓은 거 소화하느라고 이제 새로운 수주를 못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사양화되고가 네. 있는 뭐 그런 조선소였는데, 그걸 하나그룹에서 지난해 12월에 인수를 해가지고요. 새로 좀 이제 수주를 받으면서 계속 좀 순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 네. 측이 지난해 12월 이후로 3억 달러 수준의 미국 해양청으로부터 이제 5척의 국가안보 다목적선 건조를 의뢰를 예. 받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명명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대통령이 그 부분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끌었던 50여 척의 군함이 이곳 필리조선소에서 탄생을 했고, 필라델피아 앞바다를 가르면서 나아간 함정들이 결국 한국전쟁의 포화에 고통받던 대한민국 국민을 예. 구해냈다. 이렇게 이제 양 국가의 조선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그 함정들이 구현했던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제 조선업 강국 대한민국의 신화를 만들었고, 필리조선소를 통해서 72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예. 기술 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 전략 동맹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던 이른바 경제 동맹과 안보 동맹이 함께 가는 연장선상에서 네. 조선소 방문 이벤트를 기획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뭐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미국 측에서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가 있는 펜실베니아주에 이제 조시 샤피로 주지사도 참석을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샤피로 주지사는 미국 민주당의 주요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마스가 관련해서 우리 어떤 산업의 움직임도 있군요. 네, 이제 하나오션이 예. 이번 방미 일정에서는 주로 부각이 됐었는데, 예.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 흐름을 타게 되니까 예. 국내에 있는 다른 조선업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좀 준비를 서두르고 예.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거는 HD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업을 네. 하고 있는 이제 회사거든요. 현대 계열의 조선업 관련 회사들 2개가 합병하는 예. 발표를 오늘 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가 합치는 건데, HD 현대중공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1위 조선사고요. 예. 그리고 이제 HD 현대미포는
중형 조선사 중에서 뭐 가장 그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로 예.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세계 시장의 시장 확대에 대응하겠다. 뭐 이런 차원의 이제 합병 계획을 밝힌 거고,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방산 분야에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는 회사인데, 그리고 현대 미포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는 중형급의 도크를 보유하고 있어서. 네. 미군이 발주하는 여러 함정 관련된 사업들을 할 때 현대 미포의 도크에서 현대 중공업의 기술력으로 아주 좋은 군함을 생산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오션뿐만이 아니고 현대 그 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그 K 방산과 더불어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한다라는 계획을 좀 띄우는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도 갔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있는 우리로 치면 이제 국립현충원인데요. 예.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남북 전쟁, 뭐 제1, 2차 세계 대전 그리고 베트남 전쟁까지 예. 참전 용사들 21만 5천여 명이 잠들어 있는 공간인데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숭고한 예. 보훈의 공간으로 떠올리는 곳인데 순방 마지막 날에 김혜경 여사, 조현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위상락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예. 찾았습니다. 헌화하는 행사를 가졌고요. 그리고 뭐 미국의 의장대와 군악대가 도열해서 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국가 원수에게 예우하는 의미로 발사하는 예포 21발을 발사를 했고 태극기를 든 의장대가 대통령을 뒤따라서 애국가와 함께 입장을 하는 뭐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펜실베니아주의 이제 필라델피아를 방문을 했기 때문에 간 김에 필라델피아에 위치해 있는 서재필 박사, 애국지사 서재필 박사의 기념관을 또 방문을 했습니다. 서재필 기념관 같은 경우는 1999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문하고 나서 26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이 현직으로 방문하는 자리였습니다. 자, 이 모든 장면이 좀 기억에 남지만요. 저는 하나 그 어제 뉴스 중에 물론 이때 전에 있던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서 있는데 그 외신 기자 하나가 퍼즈, 즉 뭐 숙청 외치니까 네. 저게 다 가짜 뉴스라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장면 혹시 보셨습니까, 임 작가? 예. 이제 아마 뭐 말씀하시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 장면.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 도착을 해가지고 차량에서 내리고 맞이하는 이제 그렇습니다. 뭐 그 장면에서의 말씀. 그런데 본인이 SNS에 뭐 숙청, 뭐 한국의 정치 상황 이렇게 써놓고. 네. 그 자리에서 외신 기자가 숙청하니까 저거 다 가짜 뉴스라 그런 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도 이미 어떤 그런 상황 자체가 이게 어떤 협상을 위해서 물론 그 SNS는 썼지만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걸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뭐 여러 추측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장면은 이제 백악관에 도착하는 순간에 뭐 유튜버들인지 혹은 뭐 이제 외신 기자라고 기사에는 뭐 써 있던데요. 뭐 요즘 이제 유튜브 출신 기자들도 이제 백악관에 이제 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한국에서 뭐 숙청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혹은 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썼던 소셜 트루스에 썼던 트루스 소셜에 썼던 그 내용을 뭐 반복해서 질문하는 뭐 그 장면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귓속말로 뭐 우리는 저런 사람들을 이제 가짜 뉴스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직접 얘기하는 게 이제 마이크에 잡혔거든요. 뭐 그게 이제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영상으로 해서 뭐 여러 유튜브라든지 뭐 SNS를 통해서 또 이제 유포가 됐는데.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본인이 써놓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본격적인 설명, 뭐 자기 말대로 이제 오해를 풀기 위한 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렇습니다. 이미 가짜 뉴스라고 본인이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상 전술로 어떤 그걸 썼다는 게 자명해지는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상 전술로 써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제 여러 이야기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차단하는 목적이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한편에서는 뭐 통일교라든지 한국 그 극우 개신교계 쪽에서부터 들어오는 일종의 이제 민원, 특히 이제 마가 세력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을 한번 처리해주고 민원 소화 차원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지지층과 상당히 좀 밀착이 돼 있고 또 뭐 이제 여러 차례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이었던 시절에 연사를 맡겨가지고 한 20여억 원 정도의 이제 강연료를 지불을 했었던 뭐 그런 인연도 있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단 던져놓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 민원 소화 차원에서 한번 던져주고
보여주기 식인 거죠. 이재명 말하자면. 대통령한테는 안심하란 투로 저거 다 가짜 뉴스라고 이미 설명을 그렇습니다. 하고 내가 알고 정상회담은 있다. 부드럽게 흘러가게 그리고 하고. 사실 이제 정상회담 그 장면에서도 보셨지만 네. 본인이 트루스 소셜에 대문자로 강조까지 해가면서 이야기했던 거에 비하면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선선히 받아들이거든요. 논쟁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예. 애초에 이제 설명을 길게 들을 생각도 없어 보이고 다 오해였다라고 이제 이미 넘어가는 본인이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민망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그 글을 올린 본인도 이 정도로 어떤 그 본질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될 텐데 우리 야당 정치인들이 그걸 가지고 막 뭐라 그럴 때 좀 민망했어요.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면 더 민망한 상황입니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글을 올리고 난 직후에 예. 국민의힘의 중견 정치인들이 거의 뭐 앞다퉈서 그렇습니다. 예. 심각한 상황이다, 큰 외교 참사다, 뭐 이런 메시지들을 발신을 했거든요. 뭐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이제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김문수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이 이제 일제히 발표를 했는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정상회담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뭐 당연히 이제 끝나고 나서 이 사안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 성급하게 마치 뭐 기다렸다는 듯이 외교 참사를 기다리던 사람들처럼 나서다 보니까 뭐 지켜보던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북한 반응 나왔죠. 네, 북한 예. 반응은 주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 위주로 네. 나왔습니다. 방미 기간 동안에 한반도의 이제 평화 정착이라든지 비핵화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을 했었는데 그 발언을 직접 겨냥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논평을 냈는데요. 아직도 헛된 기대를 점쳐보는 거는 너무나도 허망한 망상이다. 네. 뭐 사실상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드러났다. 이게 제목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는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키는 건데요. 네. 국위이고 국채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입장은 절대 불변이다. 이재명이 비핵화 망상증을 유전병으로 계속 달고 있다가는 한국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네. 알아야 된다. 예. 이런 위협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제 핵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그동안 많이 예. 내왔었는데 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이제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 그래서요. 직접 비판하는 내용을 담지는 않았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눈길을 끕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교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모종의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물밑 접촉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한창 나오고 있던 예. 참이긴 합니다. 뭐 다만 뭐 북한의 반응이라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좀 변침을 급하게 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밑 대화가 오가고 있거나 혹은 북한도 미국과는 어떤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판의 어떤 중심을 이재명 대통령한테만 맞추는 거 보면요. 그 예. 부분은 이제 근 한 2, 3년째 북한이 이제 지속적으로 대외적으로 발신해왔던 메시지의 어떤 핵심입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남측이라든지 이제 남한이라는 표현도 배제를 하고 예. 아예 이제 적대적 국가로 취급을 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협상 파트너로 아예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미국하고만 협상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예. 있는 중입니다. 미국하고라도 좀 대화에 빨리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덕수 전 총리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 공직생활 50년 구속 기로에 서 있죠 지금? 네, 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의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고요. 예. 오후 5시쯤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1시 30분쯤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뭐 한 4시간 네. 30분 정도 뭐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를 비롯해서 이제 6명이 심사에 참석을 했고 상당히 좀 많은 분량의 준비를 했다. 의견서만 하더라도 이제 362쪽의 분량이고 예. 160장짜리 이제 PPT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뭐 알려져 있는 그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비롯해서 여러 증거 자료들을 제시를 예.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내란 방조 혐의입니다. 국가의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예. 국무총리가 윤석열 씨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예. 사실상 방조했거나 혹은 협조한 것 아니냐. 예. 뭐 이런 혐의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이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뭐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특검팀에서는 재헌헌법까지 거슬러서 혐의점을 가져왔습니다. 예.
제한헌법 초안을 작성했었던 유진호 전 법제처장, 초대 법제처장인데요.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국회 승인을 거쳐서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 이렇게 예. 밝혔던 점을 끌어와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경제할 의무가 있다. 예. 이렇게 의견서에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에서도 그 의무를 재헌헌법까지 올라가서 예. 가져오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국무회의 소집을 윤석열 씨한테 건의했던 것도 결국 예.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는 본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오히려 절차상 어떤 합법적인 외관을 갖춰주기 위해서 예. 윤석열 씨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구속영장에 적시가 됐고요. 그 외에도 계엄 선포문의 어떤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예.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또 폐기하고 이런 혐의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인지 방조 혐의인지는 아직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지 결론이 안 난 거죠, 이게. 일단 그 예. 구속영장에는 예. 방조 혐의의 방점이 맞춰져 아, 있는 걸로 그래요? 보입니다. 예. 중요 임무 종사가 되려면 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본인이 예. 주도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리면서 예. 업무를 수행한 뭐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또렷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상으로는 좀 더 이제 소극적인 쪽에 그렇군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오늘 결과 오늘 밤 안에 나오겠죠, 당연히. 네. 12시 반쯤 아까 박지훈 변호사 말씀하던데. 예. 그리고요, 통일교 권성동 의원은요. 수사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네, 예. 오늘 일단 그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해서 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출석을 할 때는 본인은 뭐 당당하다. 예. 나는 결백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예. 식의 이제 그 강한 주장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예. 다만 이제 특검팀에서 잡고 있는 혐의는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예. 한학자 총재의 원정 도박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데 직접 예. 관여를 했다라는 예. 의심을 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윤영호 씨나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예. 했다. 뭐라는 취지의 이제 의혹도 지금 함께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특검의 대면서가 시작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좀 관련된 혐의점들 예. 보도되는 내용들이 지금 있는데요. 예. 오늘 JTBC 같은 경우도 이제 단독 보도를 2개 정도 내놨습니다. 2022년 대선 때 권성동 의원이 직접 찾아와서 예. 한학자 총재를 2번 만났다라는 네. 메시지를 통일교 전 세계본부의 재정국장이었던 예. 이 모 씨가 윤영호 본부장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죠. 이 모 씨가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한테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보냈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예. 의원이 찾아와서 한학자 총재랑 만났다는 거를 예. 윤영호 씨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통일교의 주요 간부도 알고 있었고 예. 그걸 자기들끼리 간부들끼리 공유를 했다. 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금품이 오간 정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 증언도 이제 특검에서 이미 확보를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차명포도 나왔다는 보도도 있군요. 한겨레 단독인데. 예.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달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건데 예. 권성동 의원의 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하나 발견해가지고 압수를 했는데 그 휴대전화는 권성동 의원 차에 있었는데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 명의로 돼 있었고요. 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예.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윤영호 본부장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권성동 의원한테서 연락이 와가지고 통화를 여러 번 했다. 아마 예. 그 시기쯤일 걸로 좀 추정이 되는데 예.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대포폰을 사용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 대포폰 자기 명의가 아닌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거는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특검이 네.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안했다. 뭐 이런 속보가 있습니다. 네, 신임 장동혁 대표를 오늘 이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방문을 했는데, 예. 뭐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기 네. 위한 목적으로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초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영수회담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미국에 다녀온 문제, 정상회담 예. 결과를 좀 논의를 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자세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하기로는 대통령이 이제 야당과의 대화를 매우 중시하고 또 예. 같이 협력할 거는 협력하신다는 생각이다. 언제든 말씀을 주시면 대통령께 잘 전달해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장동혁 대표는 간다 만다 이제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최현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회동 끝나고 나서 얘기한 걸 보니까 일단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수용이 잘 돼야 된다는 뜻을 전했다라고 네. 하고요. 구체적으로 가겠다 말겠다는 상세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하고 예. 뭐 그러면서 이제 정무수석이 축하 난을 들고 오는 날에 국회에서 오히려 난이 일어났다. 뭐 예.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추천안이 표결에 붙여졌는데 국민의힘 추천 몫의 네. 인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추천된 인사들이 반인권적인 말을 많이 하거나 활동을 해왔던 인물들이기 네. 때문에 아마도 이제 부결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성사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이제 취임 초부터 네. 꾸준히 야당과의 협조를 이제 강조를 해왔는데 네. 뭐 이번에도 이제 신임 당 대표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또 안 받기도 뭐 할 텐데요. 야당 대표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네, 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당 내에서의 지지층이 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강한 뭐 이제 비토 정서를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동혁 대표 본인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전당대회를 거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워왔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취임사에서도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힘을 다하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안 받으면 모양새가 네. 참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제안했는데. 받든 안 받든 면구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긴 하고요. 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축하난은 보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의 전당대회 때는 이제 화환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축하난을 보냈다라고 예. 하고 축하 메시지와 함께 이제 장동혁 의원실로 전달이 됐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하고 손을 맞잡는 네. 악수를 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오늘 대전 국립현충원을 정청래 대표가 참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그 질문 답변을 나누다가 예. 장동혁 대표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니까 가겠습니다. 이만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떠나 예.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악수를 한다든지 어떤 유화 제스처로까지 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좀 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도 직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한 얘기인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대단히 후한데도 도로 내란당이 된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나 보다라고 하면서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예.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안 만나겠다는 얘기죠.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뭐 여야 영수회담이 네. 된다고 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 그 자리에 이제 정청래 대표도 여당 대표로 참석할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 예. 뭐 그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동혁 호요. 시간 다 됐는데 벌써부터 좀 시끄럽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직격하고. 예, 어떻습니까? 첫 번째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민수 신임 최고위원이 곧바로 한동훈 전 대표 진영을 좀 직격하는 예. 말을 꺼냈습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는 반드시 당무감사와 함께 진행돼야 된다라고 했고, 예. 그러면서 시급한 것은 내부를 향한 총격, 해당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다.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돼야 되고, 네. 이 순간부터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개파 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 비판하는 방송 출연 패널들의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이렇게 예, 또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민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